이 생산 지원비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어시스트 이런 거거든요. 어시스트는 이제 도와준다 이런 거죠. 뭔가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거나 판매하거나 생산하거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어떤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준 것만큼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지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좀 명확한데 명확하게 뭔가를 도와주는 것은 드러나 있게 돼 있잖아요. 내가 옷을 수입하는데 원단을 줬다, 신발을 수입하는데 신발 그 클립을 줬다, 뭐 그 가판을 줬다, 명확하잖아요. 그 가격만큼 없을게. 근데 내가 줬는데 나한테 그 가격을 엎어서 나한테 감아서 준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이제 사기당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산 요소라는 형태로서 더해서 그 가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수수료부터 용기비, 생산지원비 이런 비용들이 다 가격을 더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회복을 하는 가격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생산지원비도 그렇고 용기비도 그렇고 수수료비도 다 무언가 특정 가격을 찍어놓고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생산지원비도 똑같아요. 뭔가 이데아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준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내가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 대상 물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물품에 해당하는 그 가격만큼만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이 가격이 정상 가격이라는 형태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 지원은 정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당 물품을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수출하는 거래를 할 때, 근데 무료로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주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무언가 지원을 하는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때 뭘 보겠다? 그 물건의 가격 또는 인하 차액만큼을 가격에 회복시키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다 아까 간접 지급액도 그랬고요, 수수료도 그랬고, 다 모든 비용들이 돈의 형태로 갔죠. 그렇지 않아요? 10달러, 100달러 돈을 줬죠. 근데 여기서는 뭘 준다? 물품 및 용역을 준다는 게 다른 가산 요소하고 다른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물품 및 용역 자체를 줘버리면 이건 생산 지원이 되는 거예요. 뭘 하기 때문에? 생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요즘은 생산 지원비라고도 안 하고 그냥 생산 지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생산 지원비라고 하면 꼭 돈을 준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산 지원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가 되냐? 간접 지급액이 돼요. 생산 지원비는 물품 및 용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 이따가 법령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세 가격을 그래서 결정을 하려고 우리가 보다 보니까 수입 물품을 외견상 가격에 생선 지원한 물품 또는 그 용역의 대가만큼을 가산해야 그 가격의 원래 가격만큼 회복된 일반적인 그 물건의 진짜 밸류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데서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생산 지원의 전체적인 의의를 한번 보면은 수입 거래를 할 때 있어서 이거 좀 적어둘게요. 생산 지원 비용은 수입 거래를 함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될 일을 수입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수출자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수출자가 해야 할 일을 수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한 다음에 그렇게 대신하고 나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그 결과를 무료로 주거나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것을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하된 가격을 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생산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가격이 인하됐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격이
인하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지원은 쉽게 보면은 뭐 그냥 이런 거죠. 사례를 보면 대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 옷 이렇게 옷이 이렇게 올 때 내가 너한테 뭘 준다? 물품 및 용역을 주니까 뭘 줘야 돼요? 원단, 단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원단이나 단추를 너가 사라고 돈을 줬어요. 돈을. 너가 원단 업자한테 가서 원단 사. 너가 사도록 내가 너한테 이거 돈을 지원을 해줄게. 이건 지금 뭔 상황이죠? 돈을 준 상황이면 이거는 간접 지급액으로 주고 있는 거죠. 왜냐? 지급을 2번 하는 거잖아요. 이 물건의 가격을 한 번 주고, 그쵸? 물건의 원재료에 대한 가격을 또 한 번 주고, 2번. 그러면 1번 지급과 2번 지급이 있으니까 이건 직접 지급, 얘는 간접 지급으로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물품이나 용역을 주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지원의 정의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법령이 매우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한번 같이 볼게요. 생산지원은. 가산 요건은 좀 이따 뒤에서 한번 보고요. 법령을 먼저 볼게요. 교재 242페이지 보시면 돼요. 생산지원 너무 그 개념이나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비용이어서 시험에도 엄청 자주 나와요. 거의 매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생산지원은.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고,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30점, 30점, 20점, 20점 이렇게 100점이잖아요. 지금 4문제 나오잖아요. 문제가 이제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30점짜리 2문제, 20점짜리 2문제 이렇게 4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는데, 예전에는 6문제가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50점, 그 다음에 10, 10, 10, 10, 10 이렇게 출제됐었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근데 이렇게 출제될 때 어떤 적이냐, 여기서 생산지원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산지원비가 엄청 자주 나와요. 시험에. 매년 2년에 한 번은 그냥 무조건이고 매년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령을 거의 달달달달 암기하고 있으셔야 되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법령에서 빠뜨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좀 살펴볼게요. 우리 30조 1항 3호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30조 1항 3호는 여기 부분이죠. 이 문구. 한번 볼게요. 위에는 이제 똑같으니까 안 봐도 되죠. 세 번째, 구매자가, 이 주어,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을, 여기 부분,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끊어버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두 번째 끊고,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끊고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끊고,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을 해당 수입 물품의 총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소를 고려해서 적절히 배분한 금액이다. 굉장히 길고 이게 한숨에 들어간 단어인데 한 글자도 뺄 게 없어요. 천천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양 당사자가 거래를 하는데, 구매자가, 여기 있는 수입자,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여기서 생산 및이에요. 생산 및,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할 때 수출, 이렇게 도식화해서 외워져요.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서, 여기서 일하는 일이죠.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얘가 이렇게 주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뭘 준다? 물품 및 용역을 줄 건데,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줄 거냐? 무료로 주거나 아니면 인하된 차액으로 준대. 여기서 줄 때 무료로 주거나 아니면 인하된 차액으로 준다면, 무료 또는 인하로만 할게요. 그냥 무료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준다면, 근데 어떻게 줄 수 있다? 직접 주거나, 얘한테 직접 주거나, 그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줄 때 그 가격, 이렇게 줬으면 그 가격, 또는 인하됐으면 인하 차액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뭐 하겠다? 가산 조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림을 도식화해서 넣고 보면은 한 글자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해서. 그래서 생산하거나 수출 거래를 위해서 구매자가 대통령을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주거나 간접적으로 주고 있으면 그 금액을
무료로 줬으면 그 가격, 아니면 인하로 줬으면 인하 차익을 가산 요소로서 더할 건데 어떻게 더할 거냐?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해서 적절히 배분을 해서 적절하게 배분한 금액을 실제 지급 가격에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구 3호는 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혹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 지금 좀 들어오는 거 있어요? 한 글자도 빼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물품 및 용역. 맞아요. 여기가 굉장히 핵심적이기 때문에 물품 및 용역을 여기를 빼뜨리면 안 되는데, 이걸 빼뜨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근데 주로 뭘 빼뜨리냐? 이걸 빼뜨려요. 대통령령. 물품 및 용역으로 한정을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지원 등 이렇게 아까 수수료 용기비도 다 똑같았는데, 가산 요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무한정으로 확정하지 못하게 좀 제한을 걸어야 되는 비용이죠. 임의로 더해주는 비용이니까 너무나도 외연이 확장되는 거를 좀 가이드를 막아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생산 지원비도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렇게 지원했어? 그것도 생산 지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생산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정해놨어요. 어디에서? 대통령령으로 여기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런 어떠한 용역만을 유일하게 생산 지원으로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 대통령령이라는 단어를 빠뜨리면 좀 답안이 아쉬운 답안이 된다. 그래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럼 그 물품 및 용역, 즉 생산 지원의 여기가 즉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대상. 이 대상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를 살펴보면 시행령 18조가 나오는데, 이 시행령 18조도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구조를 짜서.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직접 줄 수도 있고 제3자한테 줄 수도 있죠. 직간접적으로 주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해버렸죠. 그러니까 딱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만이 유일하게 앞으로는 생산 지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